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굉장히 실전적으로 치러졌었죠. 그리고 이제 기동훈련 계속 들어가는데, 자, 이 와중에 미 공군이 미 본토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북한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F-35 전투기 그리고 C-17 수송기가 합동으로 모종의 훈련을 했는데, 이게 어떤 훈련인지 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 대한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타격미사일은 이제 스텔스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미국이 스텔스 공대 함 미사일 구매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이 플랫폼이 F-35입니다. 우리도 F-35 있죠. 어떤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에로우 이 전력화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에서부터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튀르키예에 대해서 F-16 전투기 판매 승인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표 재원대로 등장만 하면 대응 불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 공군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우가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최근 최종 시제품 시험 발사를 실시했는데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 전투기 전력을 배치해놓고 있는 러시아가 3월 들어 거의 매일 시리아 북부 지역의 미군 주둔지 일대에서 위협 비행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 들어서만 25차례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이러다가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국 중의 하나인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무기 공급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과 항공기 부품은 물론 해군 함정 부품도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공문이 러시아 정부 측에서 전달됐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자국 방산업체의 생산 악화 문제를 대외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가 도입군 전량 조기 퇴역을 결정한 골칫덩어리 MRH-90 헬기에 대해 전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상 대테러 훈련을 위해 해안의 저고도에서 호버링하던 헬기가 돌연 양력을 잃고 바다에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호주는 남은 46대 전량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 조기 퇴역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내부에서 중국산 전투기 구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가 튀르키예 F-16 전투기 판매 승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행정부는 튀르키예와의 관계 지속과 스웨덴, 나토 가입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판매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는 제재 대상국인 튀르키예에게 첨단 군사 장비를 판매할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버티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AGM-183A 에로우 이게 900km 이상을 날아가고 마하 20의 속도, 이거 탐지도 못 막는 거죠. 이런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제일 빠르죠. B-52 폭격기에 일단 양쪽 날개 2발씩에서 4발 장착, 그리고 F-15EX 전투기에 중앙동체 1발 장착을 염두에 두고 있고,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에 당연히 장착이 되겠죠. 이제 이런 스케줄이고, 이제 시제품에 대한 최종 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격 훈련 직후에 그때 뭐 조금 더 성능 면에 있어서 추가 개량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사거리가 900km, 요즘 뭐 워낙 장거리 미사일들이 많으니까 그 사거리가 좀 아쉬워서 사거리 연장을 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나온 말에 따르면 완전한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완전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운 결론이 나고요. 뭐 어쨌든 그 완벽한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빨리 잘 보완해서 만들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시리아에 지금도 이 러시아 공군들이 주둔하고 있죠. 그런데 또 미국도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유전들 이권 지금 뭐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 이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을 미군 기지 인근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 23일 보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3월 23일까지 무려 25번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 온 적도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 이러다가 미국 지대공 미사일 쑥 올라가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인도에 보낸 외교 문서에 우리 지금 육해공군 할 것 없이 전부 무기 생산 지금 힘들다, 이해해달라 라는 문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도는 이 수호이 30 MKI 전투기 뭐 200여 대를 비롯해서 러시아 무기 엄청나게 많이 쓰죠. T-90 전차 1000대, 그리고 또 T-90M 전차 또 500대 생산하고 뭐 이렇게 러시아 무기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나라가 인도. 그러니까 아무리 국산화했다 하더라도 러시아 본국에서 제조는 어떤 그 핵심적인 부품이 또 있겠죠. 100% 국산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나라 무기를. 그래서 이 자신들이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러시아제 부품이 필요한데 이걸 안 주는 겁니다. 지금 전쟁한 지 1년 됐으니까. 그래서 왜 안 주냐 자꾸 닥달하는 이 공문을 보내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육해공 할 것 없이 다 지금 부품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무기 생산 못하고 있다 라는 실토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인도는 이걸 또 바로 그냥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현지에서는 뭐 군수공장, 방산업체 이 풀 가동해서 한 달에 뭐 전차 수십 대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뻥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식으로 약속도 못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걸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야, 참 기가 차죠.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깊은 데 안 빠져서 그냥 해안선에 빠져가지고 사람은 안 죽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NH-90 헬기죠. 이걸 호주가 도입했는데, 야,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 해가지고 오죽하면 전량 퇴역을, 조기 퇴역을 하겠습니까? 호주는 이것뿐만 아니고 유로콥터에서 산 타이거 공격 헬기, 그것도 전량 조기 퇴역, 이것도 전량 조기 퇴역. 그러니까 유럽제 무기, 또 그 유럽제 무기 중에서도 공동 개발한 무기는 진짜로 못 쓰겠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 20m 상공에 떠 있다가 툭 떨어졌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찍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 군대 헬기가 와가지고 특수전 훈련, 이렇게 대테러 훈련 하면서 허버링 쫙 하고 있는 거, 야 좋다 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튜브 펴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안 죽어서 다행이고. 자, 이게 또 공교로운 게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다. 이 NHI, 그러니까 NH-90 헬기를 공동 생산하는 법인이죠. 거기에서 500대째의 NH-90 헬기가 출고됐다 하고 성대하게 출고식도 하고, 노르웨이가 우리는 전량 조기 퇴역할 거야 라고 한 거, 아니 그 잠깐 스톱, 우리가 그거 공짜로 고쳐줄게. 아니 공짜가 있으면 리콜 당연히 공짜로 해야지. 그걸 공짜로 고쳐줄게. 그래서 노르웨이 보고 전량 퇴역하지 말고 미국 그 MH-60 그거 사지 말고 우리 거 그냥 그대로 써 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거 봐라 이 자식들아 하고는 안 할 것 뻔해지고 500대 출고 성대한 기념식 한 거 아주 재가루를 확실하게 뿌려버렸습니다. 공동개발, 진짜 위험한 겁니다. 특히 유럽 공동개발. 야,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튀르키예가 F-35 공동개발국인데 돈도 많이 내놨죠. 그런데 또 자기네들이 쓸 F-35 4대 생산해야 하는 거, 그 미국이 안 주겠다. 공동개발국 자격 박탈해버리고, S-400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F-16은 좀 우리가 도입하자 해가지고 F-16V를 팔아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미 정부는 그래 그건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미 의회에서 초당적,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 야당인 공화당 다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PC주의자들 많으니까 저 안 돼 이렇게 됐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캐사 제재로 인해서 튀르키예를 제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또 이어받아야 되겠죠. 계승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뭐 중국 J-10 전투기 사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봐요.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중국제는 못 산다. 왜? 그 순간 이제 나토는 진짜로 아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터키의 군사 전문가들, 또 오신트 소식도 뭐 저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 S-400을 그냥 조기 퇴역하자.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튀르키예는 F-16 요거 도입 승낙해주면 스웨덴 나토 허락, 가입하는 거 허락, 마지막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존 NSM 함대함 미사일을 개량해 더욱 강력해진 차세대 대함미사일 JSM의 가격 정보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2024 회계 연도 예산안 가운데 미사일 구매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JSM 도입 사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2024 회계 연도 예산안 중 미사일 구매 예산으로 43억 1,10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억 6,100만 달러는 48발의 JSM 미사일 구매를 위한 예산이라고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현지 시각 3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미국은 노르웨이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 JSM 도입국이 된다라며,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구매 규모가 작은 것은 이번 초도 도입분이 시험 평가용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JSM을 가장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는 7억 크론에 미화 8,400만 달러치를 주문했다고 밝혔지만, 몇 발을 구매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가격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4,950만 달러, 7,450만 달러의 JSM 구매 계약을 체결했던 일본 역시 구매 수량을 공개하지 않아서 JSM 미사일의 가격은 한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JSM은 기존 NSM 미사일을 개조해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든 개량형인데요.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한 형상 설계 변경 외에도 지상 공격 모드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 등이 추가되어 공격 정밀도와 유연성이 더욱 높아진 모델입니다. F-35A 전투기 내부 무장창에 두 발이 탑재되는 이 미사일은 최대 555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대함 타격은 물론 지상 타격용으로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공군이 2024년 초도분 구매 이후 25년부터 매년 수백 발 단위의 JSM을 구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335만 달러 수준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JSM 미사일의 대량 생산 일정에 맞추어 우리 군도 이 미사일을 보다 저렴하게 조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전력 계획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F-35 스텔스 전투기에서 스텔스 대함, 스텔스 대지 미사일을 쏜다. 와,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미사일이 저는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비싸요. 덜 비싸요. 335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40억 원 하는 거죠. 이 JSM 미사일의 원형인 NSM, 거기 이제 한 210만 달러 했는데, 또 한 15년 전에 우리 한국의 자체 개발 함대함 미사일이죠. 해성 SSM-700K. 그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160km에서 170km 날아가는데 스텔스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하품 같은 딱 그냥 1980, 90년대 스타일의 구형 미사일이죠. 그게 2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게 비하면 이건 싸죠. 그래서 NSM, 이게 이제 네발 스트라이크 미사일인데, NSM은 에어 인테이크가 중간에 지금 하나가 있고, 여기는 양쪽으로 두 개가 빠져나가 있죠. 그리고 날개가 여기는 이제 뒤로 좀 치우쳐져 있고, 여기는 조금 중간으로 날개가 좀 앞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커 성능이 더 강화되어서, 왜냐, 지상을 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지상은 훨씬 더 지형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커 성능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양방향 데이터 링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석궁을 때리러 쫙 가다가 평양으로 쫙 날아가다가, 아니야 지금 갑자기 순환 비행장에서 미사일 발사대가 떴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그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그쪽 지형 쫙 받아가지고 날아가다가도 표적을 바꾸는 이제 이런
성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F-35 전투기 지금 40대, 그 중에 한 대는 못 쓰지만, 그리고 20대 더 추가 구입하죠. 거기다가 이 대함, 대지 타격 스텔스 미사일을 장착하면 뭐 중국, 우리가 어느 정도 억제를 가질 수 있죠. 사실은 뭐 현재 중국 함대로서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느 정도 억제력이 아니라 확실한 억제력이 되죠. 돈 얼마 딱 투자해서. 그리고 스텔스이면서 날아가는 미사일까지 스텔스인 이런 능력을 또 대지 타격 면에서 또 가지게 되죠. 555km를 날아가니까 뭐 타우로스만큼 날아가는 거죠. 이거 우리도 지금 미국이 48발 살 때 335만 달러.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수백 발씩 살 거니까 가격이 더 다운되겠죠. 우리도 잘 보고 이거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무서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무서운 거 보겠습니다. 최근 미 공군 훈련을 보면 적지 중심의 비행장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전투기나 헬기의 무장과 연료를 재보급하는 훈련의 빈도가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A-10 공격기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이러한 훈련에 동원됐는데 사상 최초로 F-35가 동원된 초유의 적지중심 재보급 훈련이 실시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대한 경고 메시지 같습니다. 미 공군이 3월 초 F-35A 전투기와 C-17H 수송기, 특수부대 전력들을 동원해 일명 몬스터잼으로 명명된 통합 전투 선회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공군 마운틴홈 공군기지 공보실이 현지 시각 3월 25일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최근 고강도 전투 환경을 상정해 적지중심 깊숙한 곳의 비행장을 점령한 후 그곳에서 전투기의 무장과 연료 재보급을 실시하는 통합 전투 선회 훈련을 실시했다라며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C-17A 수송기 1대와 F-35A 전투기 4대가 동원됐는데요. 나흘 동안 실시된 훈련에서 훈련 참가 병력들은 활주로 장악과 항공기 착륙, 연료와 무장 재보급을 전광석화처럼 마치고 순식간에 활주로를 이탈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제4 전투비행대 측은 C-17A 한 대로 한 번에 4대의 F-35 전투기에 연료와 무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마지막 날 훈련 때에는 첫날 훈련 때보다 전체 소요 시간이 90분이나 단축되었으며 연료와 탄약 재보급을 마친 훈련 부대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그곳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훈련 부대는 짧은 시간 동안 C-17과 F-35 전투기들이 연속 착륙하고 순식간에 대열을 정비해 일사불란하게 연료를 주입하고 PFA-2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장착하는 절차를 숙달하며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는데요. 활주로 장악부터 현장 이탈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수십 분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C-17 수송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ICT 시나리오를 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사시 평양 인근의 북한 내륙 비행장을 미군 특수부대가 점거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스텔스 전투기가 몇십 분 단위로 정밀 유도폭탄 연속 공습을 실시하는 상황.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C-17 수송기 그리고 F-35 전투기 4대가 쫙 주기에 있죠. 뒤에 뭐 멋진 이 눈이 내린 산들이 보이는데 마운틴 홈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훈련이 실시되었는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무장을 실현하는 이 차량, 이것도 C-17 수송기에서 싣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래요. 여기 이제 PFA-2 레이저 유도 폭탄 지금 이제 F-35에 장착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또 연료 보급 트럭이 있죠. 이 연료 보급 트럭도 C-17 수송기에서 싣고 와서 지금 연료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료 보급 그리고 무장 재보급을 마친 이 F-35 전투기들이 이렇게 하죠. 야, 여기 뭐 완전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멋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F-15K는 대구 기지에서는 급상승해요. 그 민원이 많아가지고 급상승해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서 소리를 좀 줄여 해서 급상승하는데, 야, 급상승하는 거 보면 멋있습니다. F-35도 이렇게 하네요, 미군은. 자, 아무튼 이런 걸 왜 하냐?
적지에 가서 폭탄 떨어뜨렸는데 F-35 2,000파운드 최대로 두 발 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뭐 청주까지 다시 돌아오기 멀다. 그냥 거기서 바로 해서 특수부대가 정확한 순환비행장에 그냥 바로 그냥 내려가지고 C-17이 연료보급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2,000파운드 다시 달아주고 그냥 떠가지고 주석궁 한 번 더 때려버리고 매왕산 특각 때려버리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지가 그러면 뭐 북한뿐이냐? 아니, 그럼 미국이 이걸 러시아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중국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북한 외에 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란이나 이라크, 뭐 이라크는 요즘 뭐 아니고 이란 뭐 이런 데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란, 북한 그 외에 뭐 생각나는 나라 없죠? 그러니까 북한인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한미연합 훈련한 거 보고 완전히 그냥 겁을 먹고 계속 새로운 미사일들을 보여주고 헤일이라고 하는 이런 핵 어뢰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쳐맞는다 라는 말을 제 말을 꼭 지금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북한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메모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